네, 우대한TV의 우대한입니다. 오늘 우리문화 바로알기 20화. 오늘은 김씨 시조와 흉노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라 기말 인물형 토기 이야기 때 흉노와 신라의 친연성에 대해서 일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김씨가 가장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1%로 1,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뒤를 이어서 이씨, 박씨, 최씨, 정씨, 강씨, 조씨, 윤씨, 장씨, 임씨 순입니다. 조선조 초기만 해도 천민 등 상당수가 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1894년도 갑오경장 이후에 모든 국민이 성씨를 자기 마음대로 다 가질 수 있어서 현재 일반인의 성씨는 그 뿌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씨 중에서 유독 김이, 박씨가 많은 이유는 김, 이, 박씨 모두 왕족이죠. 김씨는 신라, 이씨는 조선시대, 박씨도 신라, 왕족의 성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성씨를 많이 김이박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 문무왕릉 비문에 김씨의 시조와 관련된 비밀이 밝혀져서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문무왕은 신라 30대 왕으로 신라를 통일한 군주입니다. 문무왕은 김춘추의 장남이며 김유신의 조카입니다. 김유신의 작은 누이인 문희의 아들인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 문무왕 비문의 탁본을 조사한 결과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탁본에 문무왕이 투후가 이것이 하나의 중국의 벼슬 이름인데요. 투는 오직 김일제만을 말합니다. 투 김일제의 후손이라고 적혀 있는데 투 김일제는 흉노의 우현왕이었던 휴도왕의 아들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휴도왕의 아들이 김일제고 그 동생이 김윤인데 결론 말씀드린다면 이 김일제의 후손이 경주 김씨 김할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동생인 김윤의 후손이 가야의 김수로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무제와 전쟁에서 패하여 죽은 휴도왕의 두 아들이 김일제와 김윤인데 김일제의 후손이 결국 김할지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윤의 후손이 김수로왕으로 밝혀진 거죠. 이러한 기록은 당나라 때 유물인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에도 동일한 기록이 보입니다. 당나라 시기의 비석인데요. 김일제는 한무제의 말을 보살피는 뇌예로 있다가 한무제의 암살자를 처치하면서 한무제의 신임을 얻어서 매우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다는 기록이 써 있습니다. 나아가 한무제는 이 김일제가 금을 줘야 했기 때문에 흉노가 금을 줘야 했기 때문에 김치성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무제가 누군지 아시죠? 한무제는 그 고조선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한을 BC 108년에 멸망시켰던 한나라의 황제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최근 KBS 역사추적 다큐에서 자세히 밝혀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휴도왕의 아들, 흉노의 휴도왕의 아들이 김일제와 김윤이며 그 5대손이 각각 김할지와 김수로 왕인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김일제 후손들이 망명을 일으켜서 이 김일제 후손들이 왕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신나라를 세울 때 왕명에 편했었습니다. 하지만 신나라는 후한에게 15년 만에 망하게 되면서 김일제 후손들은 멸족의 위기를 피하여 한반도 남쪽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제 후손은 신라로, 김윤의 후손은 가야로 가게 된 것이죠. 보시는 그림은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은 흉노를 핵심으로 한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중국이 세운 세계에서 가장 긴 장성이죠. 한고조 유방은 서기전 200년에 백등산 전투에서 흉노에 크게 패배하면서 100여 년간 한나라에게 공주와 대량의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한무제 때 와서 흉노를 크게 패배시키면서 역전되었죠.
이때 흉노의 포로인 김일자를 크게 신임하면서 제천금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금을 좋아하는 자라는 말도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밝혀지면서 경주의 적성목각 부분의 비밀도 풀렸습니다. 적성목각 부분은 훈족, 스키타이족, 즉 흉노족의 대표적인 매장 문화입니다. 근데 신라에서 왜 이 스키타이족의 매장 문화가 발견되는지 잘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그 문무왕릉 비문의 내용이 밝혀지면서 그것이 흉노족의 일단이 이 신라로 오게 됐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리고 흉노의 지표 유물인 동복입니다. 이것은 샤브샤브, 마른 고기를 이렇게 이 북방민족이 다니면서 마른 고기를 여기다가 넣어서 뜨거운 물에 넣어서 이렇게 먹었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솥입니다. 조그만 솥. 이런 것들은 이 흉노족의 대표적인 유물인데 김해 지방에서도 발견돼서 큰 논란을 일으켰죠. 이 동복은 흉노족의 대표적인 지표 유물입니다. 이 동복이 가야 지방 김해 지역에서 발견돼서 학계를 놀라게 했죠. 동복의 발견은 흉노 문화가 이 한반도로 유입됐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흉노의 대표적인 인골 형태인 또 편두도 가야 지역에서 되었는데 결국은 그 비밀이 풀리게 된 거죠. 흉노족이 가야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신라도 오고, 흉노족의 왕족 어린아이는 갓난아이 때부터 일부러 머리를 눌러서 머리 모양을 뾰족하게 만드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는 신라의 머리는 모두 편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주 기림로에서 발견된 황금보검이 흉노의 황금보검과 흡사하게 생긴 비밀 또한 풀리게 된 거죠. 결국 흉노족과의 그 친연성 때문에 이 흉노의 황금보검이 신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이종우 박사는 이 아틸라가 이 황금보검을 신라에 선물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려말 행촌 이암이 지은 단군세기에는 열양의 욕살 색정을 약수, 지금의 현재 흑룡강 유역으로 추정되는데요. 원래는 그쪽으로 귀양을 보냈다. 가서 종신토록 가졌다고 합니다. 후에 용서하고 그 땅의 보안이 그가 흉노의 조상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흉노는 단군조선 시기 하나의 제국이었습니다. 이 흉노를 유럽에서는 훈족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흉노 자신은 자기네들을 훈족이라고 합니다. 지금 흉노가 아니라 이 훈은 HUN, 훈이죠. HAN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민족이라고 부르고 흉노는 훈족이라고 불렀던 거죠. 유럽인들은 지금까지 흉노를 훈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큰 위협을 주었고 실제로 한고조 유방은 전쟁에서 져서 흉노에게 공주를 바치고 매년 어마어마한 양의 공물을 바치는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흉노, 아주 싱식한 노예들, 오랑캐 같은 종놈이라는 비하하는 말을 붙인 겁니다. 우리만이라도 이 흉노가 아닌 훈족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단군조선 시대에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김씨의 이야기, 흉노족과 김씨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씨, 박씨 성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